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8강, 욕 같은데, 죄송, 18강, 예. 빈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45%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45%면 생각보다, 왜냐면 원래 이 문제가 선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했어도 정답률이 30%대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이 답을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있긴 했었어.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얘기부터 먼저 할게.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빈칸 문제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동일한 선지를 찾자.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이거나 글의 내용과 무관인 걸 네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부터 얘기할게. 여기 보면 디스가 나오잖아. 그럼 제발 받아서 해석하자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그럼 이 디스는 이 내용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이때 디스는 권리의 적절성은이야. 맞지? 분명히 앞에서 권리는 그래 적절해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this, 이 권리의 적절성은 빈칸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하는 순간 애들이 일단 잘하는 친구들 기준이야. 잘하는 애들이 여기가 권리니까 여기에 권리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여기가 의무가 들어간다. 의무하고의 관계가 답이구나는 알았던 거야. 이 정도는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치? 아,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 하면 이거하고 이걸 그어요. 왜? 권리 했으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그거. 문제 3, 4, 5인데 이걸 이렇게 푼다, 느낌상.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풀어. 이것도 리덕션? 뭔 감소? 없었던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풀어. 그런데 3번을 봤더니 디스커션이 있어. 아, 근데 그래 읽어봤더니 여기에 디스커션이 나오긴 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블라블라 읽었더니 여기 디스커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 응? 3번인가? 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아, 그래서 애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자빠져요. 막 웃으면서, 아,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푸는 거 아니냐고. 아니, 애들이 풀고 나한테 들고 오니까. 느낌상 1번, 2번, 4번, 5번 안 되고 3번이 답인 건 알겠대. 근데 이게 왜 답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이제 현역과 재수생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데 현역이 이런 점에선 불리한 게 이런 감이 일반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는 편안한 상태에서 실제 수능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가 왠지 답인데 하고 찍고 가면 이게 답일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잖아. 근데 수능장에선 그게 안 되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교육청이나 6구 때 1, 2 나오던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에서 3, 4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왜 실제 시험장에선 정확하게 제가 왜 답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면 인간은 혼동되게 돼 있어. 다시 정확하게 실제, 그러니까 정말 모의가 아니고 리얼이지. 정말 경쟁, 그러니까 나 이거를 보면은 대학이 결정되는 그런 정말 진짜 시험 같은 시험에서는 모의 시험과 다른 게 이게 왜 답이 아닌가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이 안 서면 100% 혼란스럽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점수가 수능장에서 평소보다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모든 과목이 똑같아. 근데 이걸 고3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약간 수능에서 고3 친구들이 재수생들보다 불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재수생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딱 이 얘기하면 맞아요.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뭐다? 이게 왜 답이고 아닌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서 느낌으로 풀어도 그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방향성이 반으니까 이게 답이겠지라는 정확한 근거를 그래도 예전보다 더 높게 잡아서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야. 그럼 4번, 5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 왜? 방향성 반대거든? 이게 왠지로 이제 보이면 안 돼.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 다른 데서는 야 4번하고 5번 말고 그냥 3번이 답이야. 왜? 지문에 있잖아. 뭘 고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걸? 근데 너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100%야. 이거 고민하게 돼 있다가 장렬하게 틀려. 그게 수능과 일반 모의고사의 차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수능장에서 안 통해. 왜? 너는 읽고 선지를 구별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이게 답인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방법이 왜 지금 이게 올바른 건지를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것만 보고 답, 이것만 보고 답.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이거. 10초 만에 풀면 돼. 20초 만에 풀려. 왜 지문을 다 읽어? 이런 광고성 멘트에 넘어가는 순간 수능 1등급은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국어 문제 너네 그렇게 풀어? 수학 문제 발문 읽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래프나 도표로 가니? 그렇다면 큰일 나.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아시겠지만 메디컬은 거의 원서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자, 이거가 반대로 보였어야 된다, 이제는. 왜 반대다? 그 근거를 얘기하고 제가 이제 답의 근거를 찾도록 해볼게요. 시작해봅니다. 컨센서스가 일치합이거든? 이걸 먼저 얘기할게.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와. 그리고 여기 no가 나와. 이거 and not이거든? 앞에 not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 duty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obligation과 같은 뜻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rescue, 구조의 duty is 의무라는 것이 실제로 뒤에 권리에 의한 것에 의해서 일치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구조의 의무는 권리와 일치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4번을 가면 무엇이, as to가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 이런 수거거든? 무엇이 도덕적 obligation, 의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일치 합의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라고. 이렇게 보였냐고. 아니 일치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일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고. 이미 방향성 반대야. 네가 못 찾는 거야. 근거는 무조건 지문에 있어. 수능 지문은 그래. 5번도 방향성 반대야. 왜? 그 다음 문장에서 힌트가 나와. 이 부분. 사회인데 어떤 사회야? 많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한 사회는 오직 권리에만 의존하는 사회보다 더 관대하고 더 조화롭대. 그러면 사회가 조화롭고 관대해오려면 권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의무를 많이 발생시켜야지 사회가 조화로워지는 것이니 그럼 사회 입장에서는 의무를 발생시키고 의무를 따르는 것을 좋게 보겠어 나쁘게 보겠어? 좋게 보니까 의무에 따른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맞단 말이야. 근데 reduction 하는 순간 이 의무를 따르는 책임을 줄여버린다고 했으니 방향성이 반대가 되고 글의 내용상 방향성 반대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 그럼 3번이야. 왜? 여기에서 비유한 게 공공토론에서 토론적으로 해결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것도 이 권리하고의 토론으로 해결이 되면 되니까 답은 3번. 이랬으면 돼요. 이렇게 풀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9월과 수능이 안 나옵니다. 같은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발 부탁인데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제발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이게 왜 답이고 아닌가를 생각해서 이게 왜 답인지를 네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게 수능에서는 실제로 발휘되는 너의 실력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답이 왜 저런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문을 들어갈게요. 자, 우리 교재 36쪽입니다. 네, 교재 36쪽에 제가 유기적 독해를 위해서 쪼개놓은 문장이 있죠? 예, 그 부분이고요. 첫 문장 볼게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지요. 하지만 의무는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수험생이면 첫 문장 보고 권리하고 의무는 다르다고 하고 넘어갔으면 돼. 2번도 마찬가지야. The obligations of parents to our children go way beyond their legal rights. 자, 부모의 아이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그들의 법적인 rights, 권리를 뛰어넘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다르다고. 3번, nor. 아까 얘기했죠? and not이다. 그리고 구조의 의무 또한 matched, consensus와 같은 말이었으니까 아까 그 선지가 답이 아니었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match도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보기 4번의 consensus도 일치합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방향성 반대. 끝. 자, 구조의 의무는요, 권리에 의해서 일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not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우닝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거잖아. 연못에 빠진 아이에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flight, right 하는 순간 이거 랩처럼 라임을 맞춘 거거든. right, light 이런 식으로. 그래서 flight가 곤경이란 뜻이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아이가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걔를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아이의 권리가 아니어서야. 이해되지? 그리고 사회는요. 어떤 사회? 많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한 사회는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조화로워요. 어디보다? They were relying on your rights. 오직 권리에만 의존하는 이때 원은 society를 받겠죠? 사회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조화롭거든요? 그러면 의무를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걔를 줄여버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순간 방향성이 반대였다. 그래서 그 선지가 답이 아니었다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그냥 듣고 흘려 얘들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혹시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반응이?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랑 같은 세대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은 어법책을 안 보죠? 예. 저희 때는 무조건 어법책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어법책에 보면 나오는 신기한 어법이야. 그냥 듣고 흘려.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돼. 의무의 권리에 대한 관계는 과세라고 하지, 텍세이션, 세금을 매기는 것에 공공 지출하고의 관계와 같아. 근데 이러한 앞의 내용이, 앞의 빚, 앞의 내용 그러한 부분이 demanding, 이거는 솔직히 힘들게 해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게 요구한다 해서 힘들다는 뜻이 생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선생님이야. 그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힘들다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뭔가 힘들고 쉽지 않은 내용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거 몰라도 돼요. 내신에 나오면 그냥 외워.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왜? 내가 우리 36쪽에 8번 문장 보시면 Just as new obligations are similar to extra revenue, so the creation of rights is similar to extra spending 보는 순간 8번하고 같은 내용이었네. 이랬으면 끝이야. 지금 이 8번은 저희 36쪽에 있는 쪼개진 문장의 8번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은 내신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읽으면 답이 나온다. 근데 어쨌든 알아두라고 말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유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야. Western electorates have mostly learned that 서양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뭘 배워왔냐면 그래서 디스커션이 나오는 거야. 서로 비유했으니까 마치 얘네들이 비유되는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당연히 권리와 의무도 토론이 돼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읽었으면 된다고. 그래서 디스커션이 나오는 거야. 서양의 유권자들은 대개 대디아를 배워왔어요. 공공 스펜딩, 소비에 대한 토론이 그 이득을 어디에 균형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어디에 견주어서. 그렇지. How it would be financed. 그 public spending, 공공 지출이 어떻게 재정을 받는지에 견주어서 그 이득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워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럼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야? 받아서 해석해 제발 부탁이니까. 즉 뒤의 내용, 어떻게 재정을 조달받는지에 견주어서 그 이득의 균형을 따지지 않으면 이랬으면 되겠죠? 않으면 정치인들이 있지 더 높은 소비를 약속해놔. 선거기간 동안에. 그래 놓고는 포스트 일렉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거 이후란 뜻이잖아. 우리 포스트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뭐 이후에 이런 뜻이 생기죠. 선거 이후에 어떤 excess, 초과야. 근데 이거 오버가 아시겠지만 A over B 하면 그대로 해석해볼게. B 위에 A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than하고 같아. 왜? B보다 A니까. 그래서 이걸 than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revenue가 수입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입, 세입보다 spending, 지출의 더 커진 초과. 선거 이후에 더 커진 초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란 얘기지. 그래서 마치 새로운 의무가 여분의 수입과 비슷한 것처럼
권리의 창출도 여분의 스펜딩 소비와 비슷하대요. 아,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 비슷하고 비슷하니까 얘들도 토론의 대상이 돼야지. 그래서 선지의 디스커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권리는 그래 적절할 수 있지만 this 뭐라고? 이 권리의 적절성은 오직 빈칸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뭐요? 의무 하고의 관계죠. 내가 수험생이면 난 이렇게 하고 보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 보기로 갑니다. 아, 답은 의무하고의 관계가 답이구나. 하고 이제 보기를 가서 같은 말 찾는 거예요. 우리 답 찾아놨어. 자, 1번. 보편적인 투표 권리에 대한 교육했을 때 권리니까 안 되네. 의무가 들어가야지. 얘가 들어가야지. 의무에 대한 언급. 2번. Expansion of the scope of private right. 사적인 권리의 스코프, 범위에 팽창하는 순간 expansion이 expand의 명사니까 expansion 팽창. right 때문에 얘도 안 된다. 의무가 들어가야 되니까 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3번. 자, 그에 상응하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this가 있었지. 빈칸 앞에. 이러한 권리의 적절성에 상응하는 의무의 공공 토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아까 얘기했지. 무엇이 도덕적인 의무를 구성하는지에 as to 관한 대한 일치합의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 5번도. 의무를 comply with, 순응하다, 지키다, 따르다 이런 뜻이잖아. comply 자체가 지키다, 순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의무를 따라야 되는 책임을 줄여버린다고 하는 순간 증가시키는 걸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방향성 반대. 그래서 답 몇 번? 3번. A public discussion of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했으면 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